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안파인에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국어 과목과 논술을 맡고 있는 이현호 부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 양력 대충 이렇게 되고요. 제가 이제 부원장이 되면서 아이들의 공부 관리라든가 아니면 국어 성적 또는 논술에 대한 이해도 그런 전반적인 거 학원 어떤 운영적인 부분 그런 것들 좀 신경 써서 좀 애들이 쾌적하게 이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목동하고 대치동에서도 좀 수업을 했었고요. 제 좌우명은 이제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다. 네,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영상은 아니고 오디오 파일로 보여줄 텐데요. 일단 인트로입니다. 산타 할아버지한테 배우는 공부의 원리입니다. 이런 동요가 있죠.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요. 요런 동요가 있죠.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왜 우는 아이한테 선물을 안 줄까요? 그 본질은 뭘까? 이게 이제 국어 공부의 본질이 돼요. 왜 그럴까? 이거는 바로 착한 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울면 나쁜 아이니까 착하게 살면 선물 주겠다.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야, 너희 착한 아이 돼야 돼. 그러면 어쩌라고요?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아니, 한심한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울지 않는 법을 알려주세요. 빨리 내놔.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령인 거죠. 약간 얌체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정직한 선생님이 아까 설명하셨지만 진짜 정직하게 하셔야 된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고요. 정확한 어떤 반드시 해야 되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기본기부터 심화까지 한 커리큘럼 사이클을 다 돌아야만 그 당시에 그 학년에서 배워서 이해해야 되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한 애들만 그 다음 단계에서 성적을 잘 나올 수 있다. 특히나 그게 고등학교에서 심합니다. 보통 중학교 같은 경우는 대충 그냥 좀 자습서 프린트 보고 좀 필기한 것 좀 보고 그러면 80점 이상 나와요. 85점 이상. 그냥 90점 이상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거는 암기에서 그렇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사회도 마찬가지고 영어, 국어, 수학까지 모든 과목이 절대 암기로 안 됩니다. 사람의 뇌 용량은 한계가 돼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암기를 합니까? 결국에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원리를 깨우쳐서 그거를 하나의 원리를 배워서 여러 가지에 적용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고등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이제 자랑을 좀 하자면 이번에 국어가 언론에서 좀 어렵다고 나왔다고 불수능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통 이제 문학에서 수능에서 세 지문이 나와요. 보통 이제 네 지문이 나와요. 그 중에서 현대시, 고전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이렇게 네 파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50% 그 문제가 제가 직전에 애들한테 알려줬던 찍어줬던 내용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한 토시도 안 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적중한 사례들이 있고요. 네, 이렇게 적중. 심지어 비문학도 제가 얘기해 준 데에서도 물론 그대로는 안 나왔지만 또 이제 광운대시였는데 광운대는 약간 한 3년 전, 4년 전 기출을 가지고 와가지고 올해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거를 제가 켜서 이제 연습을 시켰는데 이번에 광운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시험의 실제 원리 그리고 경향을 바탕으로 물론 이제 고등학교 수업도 애들이 성적을 잘 받고 있지만 고등학교에서 훨씬 더 빛을 발한다는 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수능과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논술 관련된 얘기 했지만, 실제로, 지금 고1 저희 학원 다니는 애들 중에, 제 수업을 들은 애 한 명만 유일하게 고등학교 1학년에서 국어에서 1등급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국어 공부의 본질은 뭘까? 저는 딱 네 가지로 정의가 된다고 잠깐만 좀 얘기를 하자면, 현준아, 혹시 요절이라는 단어가 뭐니?
일찍 죽는 거. 똑똑한 학생이에요. 네. 고3도 요절을 몰라요.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그 문학 해석할 때 중요하거든요. 사실 고전 문학 같은 고전시 같은 경우는 어휘가 어렵긴 하지만 그 어휘 어느 정도 대충 알고 있고 그 대부분 어떤 특정한 어떤 어휘만 알고 있어도 맥락은 하나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있어도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하다가 이거는 여기 그 수업에서는 없는데 한 몇 년 전에 목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방매가를 수업을 하는데 막 누이의 요절 하면서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얘기하는 손절가 이에요. 네, 실제로 그럽니다. 예를 들면 막 이런 거 있죠. 소설에서 앞으로의 얘기가 예고되는 어떤 그 문학적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복선이라고 하죠. 그 어머니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딱 얘기를 했더니 퀴즈를 듣더니 떡밥 이럽니다. 실제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심각해요. 네, 그래서 그 국어의 어떤 어휘력으로 인해서 그 다른 영어, 한국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어가 해석이 되겠어요. 그 의미인데. 그리고 수학은 논리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어의 논리를 모르니까 수학의 논리 문제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사회, 아까 얘기하셨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더라. 네, 아이고. 그래서 그리고 작품 테스트를 감상하고 이해하고 고등학교에서는 막 이제 다른 뭐 일부 강사들은 고등학교도 국어는 막 스킬 가르쳐서 막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사실 국어는 스킬이 안 통해요. 수학이나 통하지. 뭐 수학도 안 통할 수도 있죠.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국어의 핵심은 감상과 이해입니다. 얼마나 잘 문해력, 독해력이 좋아서 그거를 받아들이느냐에 쌓이는 감상의 영역이다. 국어를 스킬로 접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선물만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요령만 내놔라. 근데 이렇게 배웠을 때 애들이 점진적으로 발달해서 결국에는 좋은 성적을 요합니다. 근데 거기 가는 도중에 중간에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얘네 어렵거든요. 읽기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주체적으로 생각해라. 이게 되게 큰 문제인데요. 요즘 아이들은 자꾸 요즘 아이들이라고 해서 좀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도 그거는 그 애들의 문제도 아니에요.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도 보면요. 제가 그 친구 부탁을 받아서 대학교 기숙사 사감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대타를 뛴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전락 한 통을 받았습니다. 누구누구 엄마인데요. 이거 신청 어떻게 해요? 네? 그거를 왜 어머니가 합니까? 애가 해야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애한테 다시 전화 걸으라고 하세요. 꼭 들었어요. 네. 요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는 자기의 삶도 주체적으로 못 사는데 어떻게 그 출제 문제 의도를 읽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나타나는 게 대치동이에요. 제가 대치동에서 수업을 해보니까 엄마들이 막 그 라이팅을 딱 해주고 이제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어디하고 딱 해줘. 대치동은 다 좋을 것 같고 끝내줄 것 같고 막 그러죠. 근데 애들이 되게 나약한 애들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거 아세요? 대치동 애들 그 학원은 봄에 학원 창문을 못 엽니다. 왜 그럴까요? 꼬다리 애들 거의 90%예요. 온실조 화초처럼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키면 요거를 해야 성적이 올라. 그리고 너가 스스로 집에 가서 이렇게 복습을 해야 돼. 안 해요. 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저는 여기 학원은 그래도 애들이 현재 저희 학원에서 배운 애들은 똑똑한 애들이 많아서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여기 학생 애들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거기서 수업했던 것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키워져야 된다. 그리고 반복 훈련해라.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휘력, 주체성, 훈련. 자, 그러면 다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어휘력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책 읽기.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지금 막 중학교 1, 2학년 애들 이거는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막 애들한테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제가 가장 추천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마법천자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한자가 90%, 70% 이상인데 우리나라 단어가 애들이 한자의 다이어의 뜻을 모르니까 그 문맥에서의 의미 파악을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중학생이고 초등학교에서 상관없어. 그리고 그거 애들 막 맞들리잖아요. 그러면 되게 재밌어합니다. 막 그러면서 막 동생한테도 가가지고 막 때리타 하고 막 때리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어 수업에서는. 자, 그래서 제 수업의 앞으로의 운영 방안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실력에 따른 맞춤형 분반 체계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중3, 예, 지금 현재 중2 애들이죠. 걔네 수업을 이제 S반과 K반으로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통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마다 실력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애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고, 네, 중1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학년에서도 그걸 좀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그 애의 실력에 맞게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S반에 들어가면 조금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조금 약간의 선행도 들어간다. 예, 요거 하면 더 좋다. 예를 들면 중2면 중3의 요거를 얘기했을 때 중2에 대한 어떤 내용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 이런 것들도 제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약간 S반은 내신 플러스 선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신에는 약간 그 학년에 맞춰서 하면서 약간의 선행이 들어간다. 그리고 수능 준비에서는 그 비대시기가 때는 완전히 수능 준비. 그러니까 똑같이 수능처럼 가르칠 수는 없지만 수능 형식으로 이런 사고가 나중에 국어에서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가르치는 편입니다. 그럼 K반은 기초를 탄탄히 해서 현재 학년 거를 완벽하게 마스터하자가 여기 목표예요. 왜냐면 현재 거를 잘해야 나중에 단계적으로 올라갔을 때 특히나 고1 때 빛을 발합니다. 왜냐면 국어는 솔직히 무학년제예요. 중1 애들도요, 똑똑하면 고3 문제 풀어요. 제가 요걸 봤는데, 유튜브에서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 링크를 제가 다시는 못 찾아가지고 말만 해드리면, 초6인데 그 친구가 단어 되게 많이 알고 책 많이 읽는 애예요. 문해력 완전 짱짱이 슈퍼 초6이에요. 걔가 올해 수능이죠. 어려웠다는 그 정평이 나 있는 그 수능에서 9문제를 20분 만에 풀었는데 9문제 다 맞았습니다. 초6. 이 현상이 가능해요. 여기 학생이라고 못할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 현행 학년을 잘 하면서 나중에 그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그게 이제 K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어쨌든 중등부와 고등부의 연계성, 연속성에서의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이번에 그 내년부터 좀 적용을 하려고 하는 독특한 그 코리안 파이만의 어떤 그 체계가 될 수도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효율적인 노트 필기 시스템이라서 이게 이제 코넬식 노트법이라는 어떤 노트법이 있습니다. 그 1960년대 예일대학교 연구진들이 심리학자하고 교육학자들이 그 회의를 해가지고 그 실험도 겹치고 하면서 이제 만들었다는 노트 필기 방법인데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런 방법이 머릿속에 의도적으로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시킬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지금 그 보면 이제 학원 등록 시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 근데 아쉽게도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좀 수정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 12월 때 이미 등록을 하시면 만들어지는 바로 우선순위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을 느꼈냐면 애들이 막 필기를 하잖아요. 선생님 수업이나 뭐 학교 수업 막 필기를 하잖아요. 근데 학교 교과서 따로, 학원 필기 따로, 뭐 어디서 따로 다 산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흐름을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제가 외국 논문을 보면서 이런 공부법이 있다더라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찾아온 건데, 그래서 그 내용을 단권화를 시켜서 내용을 다시 찾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장기 기억에 저장시키기도 수월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면, 자, 여기가 지금 4등분이 돼 있어요. 하나가 이제 그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학습 필기 내용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그 퀘스천, 질문, 뭔가 어떤 그 의문점들, 아니 추가적으로
뭐 알아야 되는 것들 이런 걸 적고 여기가 요약입니다. 그 수업에 대한 요약. 그러면 그 내용이 수업의 한 편이 머릿속에 사진처럼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신 같은 데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가뜩이나 국어 강사라 영어를 좀 못하는데 물론 챗 GPT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릴 수는 있는데 또 이제 그 까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까오게 뭐 챗GPT 돌리냐. 그래서 선생님께서 가오. 네, 그래서 이 멋스러움, 어떤 아날로그의 멋스러움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해서 좀 사전 같은 거 찾아보면서 조금 해석을 해서 그 알아왔던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된 학습 공부 방법과 습관을 교정해주는 최고의 시스템이 될 거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일단 뭐 국어과에서 먼저 시험을 보고 아니면 영어과나 아니면 수학과에서도 굉장히 애들이 그 반응이나 호응이 좋으면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밍 순 다음에 만나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12월 달부터 이제 할 건데 아무래도 애들이 이제 학원도 다니긴 그 학원을 막 현강을 많이 다니지만 막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몸이 너무 아파.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리 현상 이런 것들. 그럼 빠져야 돼. 근데 그거를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충하면 또 시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현강하고 인강 시스템을 동시에. 그래서 이게 제 강의실인데 여기가 그 TV가 있고 여기가 원래 이제 빔프레즈 쏘는 건 있는데 이게 너무 왼쪽에 있어가지고 옮기려고 해요. 오른손잡이니까. 그래서 좀 그 이제 인강처럼 그 수업 장면 아예 찍어서 그거를 공유를 할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이것만 믿고 애들이 그 놀러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단 결석이나 정당한 사유가 아닌 그 결석 같은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애들의 어떤 교육 환경. 근데 이거를 공사를 해야 돼서, 아마 12월 달에, 원장님이 해주실 겁니다. 네. 지원. 네, 그래가지고 그런 예고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다양한 교육 콘텐츠인데요. 제가 이제, 이 학원에 2024년 11월에 오고 그리고 바쁜 나날을 지내다가 애들 또 고3 수업하고 논술하고 하니까 되게 바빴거든요. 이걸 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로 고3 애들부터 먼저 적용을 해서 뭐 EBS 연계 교재라든지 아니면 독서 주간지 이런 것들 다양한 교재들을 만들어서 애들이 수능 공부하는데 최적화된 교재들을 제작을 했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애들까지도 적용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나 아니면 뭐 자습서 평가 문제지 솔직히 중학교 때까지는 평가 문제 자습서로 국어가 먹힙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자습서 평가 문제집은 택도 없어요. 왜냐면 더 사고력이 더 들어가고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절대 거기서 출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범위에 대한 게 반영된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엔 자, 10분 테스트와 자체 모의고사인데요. 아까 시은쌤도 말씀하셨지만, 자체 모의고사는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보는데요. 저는 이제 국어 과목 애들은 좀 제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좀 다양한 각도에서 학원에서 제공하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제가 제작한 문제도 풀어보면서 조금 더, 양가적으로 이렇게 실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이런 수업을 할 거고요. 아, 물론 애들은 싫어하겠죠. 왜 시험이냐 하면서 애들 중학생 애들 막 하고 딱 오면 선생님 배고파요, 집에 가고 싶어요, 졸려요 막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애들은 싫어하겠지만 어머니께서는 좋아하실 거고 근데 어쨌든 근데 뭐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제가 만드는 대로 시간이 닿는 대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10분 테스트는 제가 전에 있는 목동에 있는 학원에서 되게 효과가 좋았던 건데요.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10분 동안 어떤 간단한 테스트를 봐서 약간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하니까 애들이 뭐 기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수업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제가 아까 제목에서도 얘기했지만 예비 고1 중등 방안이기 때문에 중등하고 고1 애들하고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여기가 중1 아직은 모집은 안 됐지만 이런 것들 이렇게 두 번씩
쪽에서 수업을 하고요. 중2, 중3, 그리고 고1. 현재 이제 중3 애들이죠. 여기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 기숙 S는 뭐냐? 뭐 여기서 뭐 밥 주고 기숙사 차리는 거냐? 아니고요. 막 자사고나 아니면 외고, 특목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평일에는 솔직히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에 수업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운행되는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도 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라면 누구나 원하는 서울대를 네? 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선생님과 함께.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도록 책임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고백하건데 이제 강사지만 이제 제가 되게 존경하는 강사가 있어요. 심찬우 강사라고. 강사들은 보통 프로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이제 상진 원장님처럼 이제 고대 라인 약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스카이 딱 하면 우리 애 보내고 싶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명지 약 그러면 이제 뭐지? 약간 덜 배운다? 공부 못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명지대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명지대도 삼수에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시대인재나 인강 쪽에서 거의 탑 1등, 2등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인데 저도 약간 그 선생님을 본받아서 좀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도 학벌이 좀 딸리니 우리 학생들 청출어람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서울대 과잠 입으면 물론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예전은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스카이 서성한 약간 인류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인류대의 범위가 많이 확장돼서 요즘에 서성한까지 들어가기 너무 힘들다. 중경외 씨. 이것도 빡센데?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거의 한 건동까지가 좀 이제 인류대학으로 인정을 많이 합니다. 저희 그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희 아빠가 고대 출신이고요. 저희 엄마가 성신여대 나오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건대생 하면 건대 까잠 딱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건대도 대학이냐 해가지고 숙이고 들어갔대요. 약간 인지도가 많이 낮았을 시절. 근데 요즘에는 건대생들 과잠 딱 짚고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하는 대학에 여러분들 자녀들도 갈 수 있다. 그리고 못할 일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그 단계에 맞는 학습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상진쌤이 이제 수학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릴 텐데, 상진쌤이 이제 수학에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수학을 못하면 대학을 못 가는데, 국어를 못하면 대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어가 중요하다. 최저에서도 되게 중요하다. 특히 3학 최저를 마칠 거면.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국어 강사지만 제가 좋아하는 명언입니다. 그래서 You are very much on time. 너는 너의 시간을 잘 가고 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학생 여러분들이 코리안 파인과 함께 하나의 어떤 동반자를 만나서 학습 동반자를 만나서 대학까지 쭉 달리면서 자신의 어떤 속도대로 시간의 속도대로 천천히 정직하게 가면서 결국엔 고3 입시 결과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